네, 독거투자집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는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주식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그 재발등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투자자들도 상당히 지금 지친 상황인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관세 전쟁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작년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제 쭉 이어졌는데 4월 7일인가 그때가 이제 저점을 찍었었고,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반등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짧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약간 엄포를 놓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가 경제적인 어떤 피해가 당장 이렇게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팍 튀고 금리도 팍 튀고 경제적인 직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25%막 이 정도까지도 빠졌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기준 볼 때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빠진 거는 훨씬 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막 패닉장이었죠, 작년에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체감성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확 오는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는 박스피였잖아요. 2025년도 3, 4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랑 말랑, 조금씩 올라갈랑 말랑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레짐 체인지,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한 반년 더 됐죠. 한 2025년 5월 이후부터는 장이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전대 미문에 그런 폭등장이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돈 복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달달한 거 취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매운맛을 보니까 너무 이제 체감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초짜분들,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상당히 이제 세게 쓰시는 분, 이렇게 약간 하루 강아지 법무선지 모른다는 말 있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크게 그동안 번 것도 다 까먹고 마이너스 가는 케이스, 깡통 치는 케이스,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20, 30대 분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그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한 분들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타 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거래량이 하루에 막 11억 주까지 나올 정도, 진짜 와, 제가 살다 이런 걸 또 보네요. 그런 상황이 됐고, 계속해서 주식들이 계속해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는 이제 2000년 2003년부터 이제 주식시장 있었는데, 뭐 IT 버블 때, 닷컴 버블 때는 전 주식시장 없었거든요. 90년대 말에. 근데 그때 얘기 들어오면 뭐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간에 초보 분들하고 또 레버리지 단타꾼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사이 우리나라도 유동성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붙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국장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그 변동폭이 큰 그런 시장이 한 달 동안 좀 지속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장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IT 버블 논란들이 한 9월 달부터 쭉 매달마다 있었었고, 시장의 변동이 5%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변동이 좀 있다가 회복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올해부터는 약간 힘이 없는데, 그로부터 IT 버블의 약간 연장선상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가지와 같은 그런 지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바로 이제 사모펀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전쟁하고 맞물리면서 약간 시너지가 아닌 마이너스 효과를 같이, 상승 마이너스 효과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시장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나스닥이 지금 작년 고점 대비로 빠진 상태고, 이게 악재라든 게 같이 터지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움츠러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면, 하나의 악재라고 하면 뭔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예측 불가한 전쟁이라든가 또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모펀드 이 이슈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뭔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싹 더 빠지는, 일단은 던져놓고 관망해 보자 이렇게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작년 10월처럼 현금이 100%인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월 달에 지수가 10% 정도 빠졌을 때 가지고 있던 현금의 50%를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더 빠졌을 때 이제 50%를 이제 투자해서 100% 주식을 맞췄는데, 다 샀는데, 이번에도 현금이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을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전쟁을 예상을 하고 주식을 다 팔았다면, 미리 팔았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한편으로 볼 때는 도박이죠. 이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었고 또 전쟁이 터질 거기 때문에 주식 다 파세요라고 했던 어떤 월가의 전문가, 저보다 월가 전문가들 더 여러분들이 신뢰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여의도 증권맨들, 넥타이맨 증권맨들 아무도 그런 것들 예측을 하지 못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지진이라든가 태풍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덜 피해를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버 뭐 전직 증권맨이긴 하지만 14년 동안 증권에 있었고 한 25년 가까이 주식을 개인적으로 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유튜버에서 보면 그 시황만 없는 그런 그 경제 증권 채널이 있어요. 뭐 언론사에서 경제 신문 언론사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증권사 리포트를 짧게 해서 이제 본인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뭐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주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된 것 같은데, 뭐 교대 출신도 있고 뭐 의사들도 요즘 주식 얘기하고 있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시황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게 대부분들이지, 뭔가 전략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뭐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거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매도 추천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원래 저는 매크로 이야기만 하던 사람인데 점점점 채널이 커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국장에 대한 얘기도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 국장이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이렇게 가면서 또 물어보시니까 자연스럽게 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매크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걸로 그 전략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될 것 같고요. 전략이란 건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뉴스만 전달하는 채널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전략, 제가 던지는 전략들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8개 이상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 돈으로 이제 그 돈을 굴리는 사람, 전업 투자자하고, 제가 느끼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제 고민 그대로 이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80% 이상은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못 맞춘 것도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전쟁도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은 늪에 빠진 상태가 됐고, 결국에는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취임한 1년 3개월 된 동안. 그리고 11월 3일 중간선거 때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휩쓸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본인도 지금 임기 내에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지금 78%까지 올라간 상황이 됐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쟁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미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됐고, 약간 지금 저는 올해부터 이미 레임덕이에요. 미국 지금 트럼프는 지금 레임덕에 이미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약간 좀 충성스러운 측근들이 있긴 한데, 대통령이 레임덕이면 측근들도 힘이 없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11월 3일 날 중간선거도 지게 되면 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번에 본인의 텃밭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에서도 이번에 선거 졌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미 이제 트럼프는 레임덕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10개 중에서 10개 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최대한 8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두 가지가 틀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번에 터지긴 했지만, 저는 그 언제죠? 3월 4일이었나? 코스피가 완전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두 번째 날. 그때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때가 아직까지 볼 때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증시로 볼 때는 그때가 최저점이었고요. 저도 그때 미장을 좀 샀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사모펀드 이슈도 조금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제 채널을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신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전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전해 가자 전쟁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말라, 차차성의 돌풍이다, 두 번 다 맞췄잖아요. 그러면 한 번 틀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뉴스 채널이라든가 뭐 전략 채널들이 전쟁 한번 나면은 엄청 무서워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조심해야 돼, 다 팔아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그런 쪽들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지금 사모펀드 이슈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 전쟁 이슈는 결국에는 지나간 이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금융위기를 막 폭발할 가능성들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일단은 규모가 너무 작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한 4%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다 흔들
뭔가 이 4%가 다 전부 다 망가져 버린다? 이럴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이 중에서 일부가 망가지겠지만 이게 전체를 다 암이 막 빠르게 확산하듯이 다 금융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부도율을 뭐 한 극단적으로 한 10% 정도까지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 보면 GDP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0.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이제 이 사모펀드의 부실에 대한 그 익스포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어디죠? 소프트 사업 쪽, 사스 막 이런 데 들어가기 좀 문제긴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고, 사실 뭐 거의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주식이, 주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변동폭이 크잖아요. 어떤 우려 때문에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저는 늘 대형주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고점대로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챗GPT랑 관련 있는 종목들, MS라든가 이런 애들 많이 빠졌잖아요. 구글도 290불, 아니요. 구글도 350불대 가까이 갔다가 290불이 깨졌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메타 그 알고리즘 문제들, 사실 메타가, 저도 페이스북, 페북을 하지만 좀 문제가 많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칭 계정도 많고 너무 알고리즘이 좀 이상한 대로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저는 40대 후반 남성인데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노출된 막 여성들 노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안 봐도 가끔 보긴 근데 안 봐도 뭔가 그런 쪽들한테는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전 메타라는 기업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 10대 아이들이 많이 보면서 자살률이 늘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주가 보고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걸 무시했다라는 내부 그런 제보도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는 뭔가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상당히 뭔가 AI를 통한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반감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약간 개가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근데 이 메타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도 비슷한 뭐랄까 그런 소송들이 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도 비슷한 그런 판결을 좀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반독점 이슈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이 알고리즘 문제,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좀 그 자정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제 벌금을 좀 맞긴 맞을 것 같아서 살짝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뭐 그 사스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쪽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현금 흐름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고, 사실은 이런 기업들 아니면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 미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IT 소프트웨어 쪽, 특히 이제 이런 대규모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들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제일 잘하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IT 빅테크 쪽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부채도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 일으키기도 상당히 좀 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말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금 이름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폭락장이 왔을 때 이런 기업들은 덜 빠져요. 덜 빠지는데 대신 회복도 상당히 빠른 상황이 되는 거고, 폭락장이 가끔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낙폭 과대주들을 여러분들이 딱 줄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 얄궂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경험상 볼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덜 빠졌어도 좀 안전한 기업들을 사는 게 더 반등을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의 큰 흐름이, 큰 어떤 뭐 매크로 폭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고 나서부터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적인 환경들이 조금 변형이 돼서 얘네들이 못 올라오고 비즈니스를 접거나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싸다고 샀는데 싼 게 비지떡이고 여기에 물려버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2021년도 밈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폭락장을 여러분들이 기회 따르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야 될 것들은 그런 조그만 얄궂은 애들이 아니고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나마 무슨 일을 해도 대감집에 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저 옆지기가 잘 쓰는 말인데, 괜히 이제 싼 거 샀다가 영영 낙오돼서 못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보니까 지하 2, 3층, 4층, 5층, 10층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늘 주식은 좀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터보 퀀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구글의 터보 퀀트인데 이 구글 주식들은 그거의 수혜를 못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 안 좋다 보니까 다 같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악재보다 그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한 그런 시장이 됐거든요.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류가 언젠가는 그 AI 서비스를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도달이 돼서 다 쓰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AI가 그런 위치까지 오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10몇 억 명? 뭐 이 정도 수준? 뭐 15억 명 왔다 갔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류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 뭐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인데, 한 60억, 50, 뭐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선에서 인류가 AI에 접근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 필요한 메모리 숫자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터보 퀀트라는 기술이 진짜 제대로 활용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메모리 사용량이 뭐 10%, 20%, 30%이 정도까지는 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메모리 자체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2030년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이 제대로 돌게 되면 그 쇼티지 기간도 조금은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 올 미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그 터보 퀀트에 대한 이론도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작년 4월이니까 나온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약간 썰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당장 이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악재 지금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진 거죠. 지금 메모리 업체들 특히 이제 그 어디죠?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6일 연속으로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국장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한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조금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기업이긴 하니까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이건 조금 먼 미래 하지만 확실하게 이 기술이 돈다면은 영향은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있어서 가장 지금 골머리인 상태가 그거잖아요. 이 매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좀 다운시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좀 최적화시켜서 메모리를 가장 최대한 덜 쓰는 방법으로 지금 AI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픽, 오픈클럽 이런 쪽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게임 체인저가 돼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와가지고 시장을 조금 흔들었던 것처럼 이런 기술들도 계속해서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당히 애플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 이런 기술 발전, 변화에 있어서 약간 좀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 쪽도 힘든 것 같다. 너무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무지성으로 사서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 끝은 보면 늘 메모리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5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메모리로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너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쭉쭉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레짐이라는 게 쭉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중국이라는 또 게임 체인저가 또 있어요. 지금 그 YTCM이라든가 이 메모리의 그 쌓는 기술이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파운더리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중국의 SMIC가 삼성의 점유율을 앞질렀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TSMC가 최고 정점에서 시장의 한 80% 정도 갖고 있고 한 5, 6% 정도를 삼성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 SMIC가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기술 성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엄청나게 전폭적인 공산당의 지원도 그렇고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이미 중국에 가서 많이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레짐 체인지라고 보고 있어요. 예. 뭐 레짐 체인지도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팔로우였으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운이 좋은 거죠. 로또 맞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메모리의 호황을 다 온몸으로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파운드리 기술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지금 점유율도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참 지금 어떻게 보면 황금 타이밍이에요. 요거는 TSMC도 빨리 잡아야 되고 메모리들은 놔두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운더리 쪽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작년 관세 전쟁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마누카꿀
드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팍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비용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4월부터는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되기 전에 지금 3월 며칠이죠? 3월 28일인데 남은 기간 동안 그 재고 있는 거 빨리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가격이 한 20%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류비도 올라가게 되고 또 관세, 뉴질랜드 자체에서 관세 정책이 이제 좀 바뀌면서 배송료를 지금까지는 이제 판매자분이 다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매 계획 있는 분들은 빨리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 스프레이도 새로 왔으니까 잘 써보시고요. 네. 건강하게 잘 투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